2024년 아직은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시죠? 그러나 벌써 5월의 끝이 찾아온 걸 보면 2024년도 금방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에서는 다가올 2024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다양한 국비 사업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울산과 함께 숫자로 보는 한 주간의 울산 소식, 오늘의 첫 소식은 3위입니다. 울산시가 정한의료재단 중앙병원과 해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지정 운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준을 초과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을 초과해 지정할 경우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수준 높은 응급의료 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 5월 8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울산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강병원과 함께 3개 병원으로 확대됐는데요. 울산시에서는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에 따라 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발생하는 진료 공백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8. 울산시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 건물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관리비, 하자보수 등 집합 건물 관련 민원 상담도 2020년 110건, 2021년 112건, 2022년 1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이 개정돼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울산시도 개정된 법령에 대응해 안내서 제작, 관계자 교육, 자문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개정,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안내서 제작 및 배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관리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문지원단 운영을 통해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누리집 메뉴 개설, 유공자 표창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요. 울산시에서는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69. 울산시가 도로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의 굴곡 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울산 구간은 양산시계에서 배내골, 성남사, 상북 덕현을 거쳐 운문터널까지로 약 17.3km 정도인데요. 양산시계에서 상북 덕현 구간은 지난 2011년 굴곡 개량 공사가 완료됐으나 상북 덕현에서 운문터널 구간은 국가도로계획인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도로의 폭이 좁고 급경사와 구분 부분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겨울철 적은 눈으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에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미개량 구간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올해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총 사업비 247억 원을 투입해 6월 실시 설계 착수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눈이 올 경우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 제공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23.
울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피해 의심 지역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행각, 이중 계약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 예방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을 중개거래한 공인중개사와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지난 2월 울산시는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은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01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1차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5. 울산시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4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정부 예산 심의 및 반영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 3명이 참석해 우리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건의한 사업은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1건 등 총 5건, 308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남권 국제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소 건설 산업기계 평가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거점 공간 확충 이전 등입니다.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의 부처안 심사를 통해 많은 사업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있어 조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주력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국지도 69호선의 굴곡 개량 사업을 통해 영남알프스를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시원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